자,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봅니다. 여기서 비변호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변호인 외의자는 모두 다 되죠. 뭐 가족, 친구, 부모님, 뭐 직장 동료 다 됩니다. 자, 보죠. 형사법은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 다만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게끔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거도 보시면 이 법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을 보시면 뭐 89조 등등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형사법에. 자, 밑에 보시면 여기 형사법 나와 있죠? 여기 형사법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형사법에 다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법률은 형사법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집행법까지 다 됩니다. 자,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앞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변호인의 접견 균도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치?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이때 법령은 형사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뭐 타법령, 그게 형집행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다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뭐 이것까지 뭐 중요하지 않고 뭐 법령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사기관, 법원의 결정으로는 제한이 안 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해서는 법령 가능하고요. 법령 가능하고 밑에 보시면 법원의 결정, 그 다음에 수사기관 결정 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자, 제한 나와 있죠? 제한. 법률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그 법률은 형집행법, 동법시행령, 밑에 형사법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법원의 결정 볼게요. 자, 법원의 결정 가능하죠? 조건부, 기한부 가능하고 전면적, 개별적 금지 다 가능합니다. 자, 밑에 조문 아주 잘 나오는데 별표 쳐보세요. 자, 별표를 쳐보시면 자, 도망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밑줄 그시고 청구 밑줄 그시고 직권으로만 된다 하면 틀립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 34조에 규정된 외의 타인, 그쵸? 타인에게 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가 있고 수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검열 압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직권 청구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끊고요. 자, 가능한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색깔 칠할게요. 의료, 양식, 휴대품은 안 돼요. 인도적 차원에서 그래요. 인도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재소자들이 뭘 먹고 살아요? 뭘 입고 지내냐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양식, 의료품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건 다 국가에서 줘요. 교도소에서 다 준다니까.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잖아요. 거기도 치약, 칫솔 다 줍니다. 화장지 줘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접견 왔을 때 이걸 넣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료, 양식, 휴대품의 일정한 부분을 뭐 영치금을 주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교도소 측에 허락을 맡고 이걸 주는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는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수사기관의 결정 나와 있죠. 역시 밑에 법조문 가보시면 91조가 이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91조. 이 91조 규정은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때에도 똑같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필기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변호인 접견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변호인과의 접견, 또 하나는 방금 보았던 변호인과의 접견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는데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으로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반면에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에는 법률로 인한 제한 가능하고요. 수사기관, 법원의 결정 모두 다 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이제 침해 가볼게요. 침해. 자,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 비변호인과의 접견은 얼마든지 법령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는 거죠. 변호인이 접견 신청을 했는데 교토소 측에서 또는 수사기관 측에서 즉시 안 해줘요. 즉시 안 해주고 자유롭게 안 해줍니다. 이것 등이 전부 다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판례 봅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우리 방금 접견교통권 봤잖아, 그렇죠? 접견교통권은 헌법에도 형사법에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소자가 그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걸 포기하는 거야. 나 안 받겠다는 거야. 나 변호인 접견 필요 없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 이게 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끊고요. 근데 변호인 등이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말입니다.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뭐다? 곧 침해다. 침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게는 있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그런 얘기고.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여기 1번, 2번 묶어볼까요?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부터. 자, 이 친구가 변호사가 접견하려고 7월 31일까지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7월 31일 날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해주든지 그 다음날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 구치소 측에서 8월 9일까지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열흘이 넘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열흘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접견을 불허했다는 것과 동일시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는 취지가 되죠. 1번을 보시게 되면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경과했습니다. 경과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라는 것은 불허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런 뜻이죠.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구속영장에는요. 이 구금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영장에 특정 경찰서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호인은 일로 와서 접견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영등포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고 보면 담당 변호사는 이쪽으로 올 거야. 영등포 경찰서로 와서 접견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이 친구들이 장소를 변경합니다. 어디로? 국가안전기획부로. 이 청사로 일방적으로 지 멋대로 변경한다는 거야. 변경한다는 거지. 임의적 변경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담당 변호사가 영등포 경찰서로 갔는데 해당되는 피고인이 없어. 그럼 허탕친 거 아닙니까? 그치? 그것도 다 때가 맞고 시기가 있고 한 부분이고 내일 모레 법정에서 열리게 되는데 한 시간이 다 중요한 시간인데 여기가 허탕치니까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지. 그치? 낭비했고 또 어디 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즉시 또는 제때에 받아야 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요 판례 출제가 잘 돼요. 체크하시고 이것도 체크하시고 4번도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이것만 갖고서 공범가담입니다. 동그라미. 금지했다는 거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지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요? 이 변호인이잖아, 변호인. 변호인의 접견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이 변호인 접견권 금지는. 근데 자신이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한 것을 제한 사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접견교통은 침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승낙 없이 차장 촬영하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고. 자, 다음 6번.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금치라고 있죠, 금치. 금치가 뭐냐면 이 징벌받고 있는 거야.
즉 교도소 안에서 또는 구치소 안에서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조사를 받고 벌 받는 거. 그게 징벌실에 가서 수감되어 있는 것을 금치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치받고 있다. 그치? 금치 기간 중에 접견 허가 여부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피징벌자가, 즉 징벌받고 있는 자가 금치가 잘못됐네, 못됐네, 예? 이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접견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조사받고 징벌받는다 했잖아요. 그 조사받고 징벌받는다는 이 금지처분 자체가 이 징벌받는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내부에 있는 그 직원들 있죠, 직원들. 교도소장부터 해서 그 밑에 직원들이 모여서 저 친구 징벌 때리자, 이렇게 내부적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이 외부적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에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이 자기 편들끼리만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피징벌자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 측에서 이걸 허가하지 않는 거야. 여기 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위법이다. 라는 거 봤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교도관이 미결수와 수용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는데 관계 처리부에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했다고 했죠. 제목을 기재했다고 했지, 그치? 제목을 기재했다고 했지. 내용을 읽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용을 읽어보면 그건 침해라고 봅니다. 침해. 변호인의 접견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 시간에. 여기. 이 조문 봤죠? 그쵸? 상대방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이 안 된다는 말은 변호인이 확인되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는 말은 변호인이 확인되면 검열이 안 돼요. 검열이 안 된다. 즉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변호인이 확인이 안 될 때만 검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례는 자, 변호인이 확인됐잖아요. 확인됐으면 검열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열이 안 된다는 말은 내용을 읽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기재했다는 거지, 그치? 제목은 기재했다는 말은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침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치? 자, 다음. 구치소장이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이걸 왜 설치하나? 관찰하려고, 그치? 관찰하려고 했다는 거지. 뭐 도청한 게 아니죠. 도청이 아닙니다. 도청이 아니고 뭐 내용을 엿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찰만 하려고 한 것은 뭐다? 침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 CCTV를 설치해요? 부정 물품 주고받을까봐. 그치? 은닉할까봐. 뭐 건네주거나 그럴 때. 3번.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대요. 이건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죠? 이거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1번, 2번까지는 맞는데 잠깐만요. 이건 침해라고 봐야 되잖아, 그치? 여긴 침해가 아니고 침해라고 보았고, 여긴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요 판례는 여기다 배치하는 게 맞나요?
일단 판례는 별 문제가 없죠. 한계를 벗어났다면 정당한 접견결동 행사가 아니다. 그 정도 받으시고 제가 위치를 좀 바꿀 수 있습니다. 판례는 틀린 부분이 없는데 여기다 놔둘지 판례를 다른 쪽으로 배치할지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구제수단입니다. 자, 구제수단.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할 수 있고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잘 나옵니다. 보통 항고, 준항고다. 자, 밑에 교도소 같은 경우는 항고, 준항고가 안 돼요. 항고, 준항고는 법원하고 수사기관입니다. 교도소장 같은 경우는 뭐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송, 국가배상이지 항고, 준항고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앞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 교도소죠. 교도소 측에서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했잖아요. 침해라고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뭐다? 이것이 항고, 준항고 안 된다. 그치? 항고나 준항고로 다툴 부분이 아니다. 다툴 부분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국가배상이라든지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이 판례가 있어요. 뒤에 판례 보시면 여기 준항고는 교도소장 밑줄 그시고 X 안 된다 이런 말이고, 항소 이유 볼게요. 항소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준항고 있지, 준항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는 준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준항고는 뭐다? 준항고를 다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상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위반 일 때만 항소할 수 있는 거지. 이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관의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361조의 5 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독립한 요것만 갖고서는 독립한 상소 이유로 볼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증거능력 배제가 되죠.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변호인 접견이 부당히 제한되고 있을 때 작성되었다면 이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됐잖아요.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이 피신조서는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 접견이 불허됐습니다. 불허가 되니까 준항고 제기했겠죠. 제기했는데 제기한 상태라 하더라도 여전히 변호인 접견이 불허된 상태에서 피신조서가 작성된 겁니다. 그렇죠? 되었을 때 나중에 이것이 허용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작성 시에는 피신조서 작성 시에는 변접이 불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 다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이 두 가지 판례는 인정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 변호인 접견 전에 작성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피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비변호인이죠. 비변호인의 접견 금지 결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령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의 결정으로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이 상태 하에서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신조서는 얼마든지 임의성이 있다고 봐왔고 결국 그 말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